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7월 6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엔 공화당식 경제정책이 시행되는 주들이 민주당식 구제금융을 시행하고 있는 주들에 비하여 경제성장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주와 아리조나주들의 경제성장 지표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주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 한 번 다시 자유경제 체제가 사회주의 경제 체제보다 우월한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실직률은 6.5%로 낮아지고 있으며 100만 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고 아리조나주 경우에도 실직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약 32만 5천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오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경제 체제의 이론에 입각한 공화당식의 경제발전이 구제금융을 주어 경기를 회복한다고 하는 민주당식의 발상보다 훨씬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마샤 브랙번 상원의원이 오늘 의회에서 굉장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유펜 바이든 연구소에 5천만 불의 거금이 중국으로부터 투여가 되었다고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중국이 조 바이든 연구소를 유펜에다가 설립을 하고 약 800만 불을 들였습니다.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소로서는. 그런데 2018년도 말에 조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되자마자 5천만 불의 거금이 거기에 투여가 된 것으로 발표가 되며 마샤 브렉턴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이것은 조 바이든과 그 아들 헌터 바이든이 중국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오늘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하여 1년 사이에 400% 이상의 자금을 연구소에다 증액하여 투자한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무엇을 연구하는 것인지 참 진짜로 궁금합니다. 조 바이든의 연구재단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저희들은 몰랐는데 그것도 유펜이라는 명문대학교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써가면서 그 자금이 다 어디로 갔는지 한 번은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이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독립기념일날 백악관 공식 사이트인 유튜브가 10,000명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7월 4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에서는 123만 명이 시청하였던 것에 비하여 딱 1% 수준입니다.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한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올림픽 참가 바로 전에 마지막 최종 전력 점검을 위하여 멕시코 여자 대표팀과의 경기를 가졌습니다. 7월 5일 이 경기에 앞서 각 나라의 의례 준칙이 있었습니다. 멕시코 모든 선수들은 자기의 국가를 따라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다하였으나 미국 선수단 측에서는 2명의 선수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1번과 2번 선수가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옆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더 많은 시청자들을 분노케 한 것은 이날 미국 국가인 스타 스프랭글드 배너를 연주한 사람은 98세가 된 제2차 세계대전의 참전용사의 듀프리라는 사람의 하모니카 연주였던 것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분노를 하고 이 두 선수에 대하여 비난을 하고 있으나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 어느 곳에서도 이것을 보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뉴스맥스에서만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국가에 대하여 의례 준칙을 하지 아니하고 국기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최근에 여론이 많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웬 베리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시점에 미국 여자 대표팀이 또한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한다는 대표팀 선수들이 국기와 국기에 대한 의례 준칙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자기의 소신에 이것이 나라냐 하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 국가대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메인스트림 미디어와 모든 매스컴들은 미국이 멕시코를 4대 0으로 대파하였다는 소식만 전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켄터키주 하원 의원인 토마스 메시가 HR 3860 법안을 의회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4명의 동료 의원들의 연설을 받아서 제출된 것으로 군대에서 불고 있는 백신 거부 운동에 대한 지지를 만든 법입니다. 자발적으로 군대에 입대한 이들에게 강제적으로 백신을 계속 종용을 한다고 하면 이들은 군대를 간두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본인의 의사에 달린 것이지 군대 명령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백신을 맞힐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에 3860 HR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군대 내에서 굴고 있는 40% 이상의 군인들이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말함에 따라서 이 법안이 가결될 것으로 지금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다호 선밸리에서 이번 주 중에 메인스트림 미디어, 빅텍, 정보 커뮤니티 등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특급 비밀회의가 열린다고 게이트웨이 펀딧이 폭로성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번에 모임을 갖고 미국민에게 강제되어지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통합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을 주맥적으로 하고 있으며 1983년도 이후에 해마다 7월이 되면 선밸리에 모여서 이 미디어를 위한 빌더버그 회의와 같은 회담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애플, 유튜브 등의 기술회사가 미디어 산업의 주요 업체로 부상을 하자 매년 아이다호 선밸리에 모여서 새로운 플랫폼이 출범을 하여 자기들 사업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의 위협이 되지 못하게 공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빅미디어와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리고 정보 커뮤니티의 배우는 누구일지 우리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만약에 이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면 이들 몇 개의 모든 미디어 산업체들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대중들에게 주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전역이 지금 랜섬웨어의 공격에 의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든 전산망들이 지금 랜섬웨어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패스워드를 받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NTD 뉴스에 따르면 약 200개 이상의 업체들이 지금 해커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다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랜섬웨어를 한번 주기 시작하니까 끝없이 지금 해커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테러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합의를 보면 안 되는 일에 합의를 함으로써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